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는 이쯤 하고, 아이패드가 2대가 나왔어요, 이번에. 아이패드 8세대는 사실 그렇게 재밌는 업데이트는 아니에요. 그냥 7세대 그대로고요. 그대로인데, 프로세서만 바뀌었어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차이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A10이었는데, A11로 올라갔거든요. 드디어. 사실 저는, 이게 7세대가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는데, 작년에 그게 A10을 한 3년째 썼거든요? 좀 작작 써야 하지 않나, 인간적으로. 이게 A10은 이제 뭐 한 4년 전 프로세서인데, 이게 작작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드디어, 버렸고요. 그리고 뭐 가격은 조금 올랐는데, 뭐 환율 때문에. 근데 뭐, 여전히 45만 9천 원이면은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대죠. 물론 32기가부터 시작하는 건 좀 덜 매력적이긴 한데.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제가 5세대라고 적어놨는데 4세대더라고요. 4세대인데, 이거는 좀 많이 바뀌었죠. 이제 아이패드 프로의 디자인을 갖고 왔고요. 좀 몇 가지 차이점이 있긴 해요. 일단 프로모션이 빠졌어요. 저희 블루님이 살아가시는, 프로모션이 빠졌고,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가 빠져요. 아마 그것도 좀 제 생각, 이게 뭐, 이제 대신에 이제 전원 버튼에 터치 아이디가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터치 아이디 만든 게 애플 입장에서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에 애플이 이제 이렇게 바꾼 거다.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플이 제품 기획을 굉장히 오래 하기 때문에 한 2, 3년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를 예측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굳이 이렇게 지문을 넣은 거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라고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스페이스 아이디를 위한 카메라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비쌀 거기 때문에, 원가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원가 절감을 위해서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거라고, 저는, 이게 발표기 전부터 예상을 했고, 제 생각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리고, A14가 들어가요. 정말 오랜만에 아이폰보다 아이패드에서 먼저 탑재가 됐는데, 옛날에는 막 이 출시 사이클 문제 때문에 막 A4나 A5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패드에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아이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정말 처음으로, 왜냐면은 아이폰이 딜레이가 되면서 출시 연기가 되면서 아이패드 에어에 처음으로 들어가겠어요. A14가. 그래서 5나노미터고요. 5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할까요, 블루님? 5나노미터를 만든다는 게. 그냥 사실 이제 공정 미세화라는 게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공정 미세화가 되면서 동작 전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옛날 공정이 정말 클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공정이 이렇게 점점 미세화되면서 누설 전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만큼 막 엄청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진 않고요. 옛날에는 이제 한 공정 넘어가면 진짜 확 이런 체감이 올 정도로 그거였는데, 뭐 그게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같은 공간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사실 옛날에는 비용 절감이 큰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는다는 게 결국 이제 한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뽑아내거나, 아니면 한 웨이퍼에서 칩 크기를 똑같이 유지하면 똑같은 칩 안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어넣어서 성능을 올리거나 그렇게 되는 건데, 또 이런 커팅 엣지 최신의 공정들로 갈수록 옛날이랑 다르게 비용이 엄청 상승해서 요즘은 원가 절감의 목적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소모 전력을 조금 줄이는 그 효과랑, 그리고 뭐 어쨌든 같은 공간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는 효과, 요거를 누리려고 이제 공정 미세화를 하는 거죠. 더 많은 트랜지스터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더 좋은 성능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이번에 A14 하면서 뭐 재밌는 거를 몇 개 이제 찾아봤는데, 사실 트랜지스터 개수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 성능 향상이 인상적이지는 않아요. CPU, GP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애플이 A12랑 비교를 했는데, 왜냐하면 직전 세대 아이패드 에어가 A12를 썼으니까. 근데 사실 A13의 바로 직전 칩은 A14의 바로 직전 칩은 A12가 아니라 13이잖아요. 얘랑 비교했을 때는 CPU도 그렇고 GPU도 그렇고 뭐 성능이 그렇게 인상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대신에 뉴럴 엔진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성능이 증가를 했고요. 예, 트랜지스터가 다 그쪽으로 분배된 것 같죠? 신규 더 추가로 다 들어가는 것들이. 근데 사실 뉴럴 엔진의 그러니까 A12 기준으로 뉴럴 엔진 A13인가? 10인가? A13인가 보다. A13 기준으로 뉴럴 엔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안 커요. 전체 칩 중에서 그러니까 CPU가 차지하는 게 뭐 13.47이면 NPU가 차지하는 게 4.64. 요게 2배로 늘었다고 쳐도 뭐 초과분이 40% 정도 트랜지스터가 늘었는데, 트랜지스터가 이제 NPU 향상에만 다 들어갔다기보다는 CPU 쪽에도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것 같고요. 이번에 듣다 보니까 시스템 레벨의 캐시를 많이 올렸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키노트에서 나온 정보 중에 그 시스템 레벨 캐시가 이미 16MB인데 그거를 더 늘렸다는 건지 아니면 A12랑 비교했을 때 시스템 레벨 캐시를 확 늘렸다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시스템 레벨 캐시를 16MB에서 더 늘렸으면 그거는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인 것 같고, 뭐 거기에 정말 트랜지스터를 많이 집어넣은 거고, 그게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이제 요게 A14에 들어가는 이제 코어들은 맥에 이제 최초로 출시되는 맥에도 이제 함께 탑재될 코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칩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아니면 아이패드 사용에 최적화돼서 설계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코어를. 그러니까 클럭이 막 4GHz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는 칩들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네. 클럭을 올려버리면 발열이나 전력 소모가 감당이 안 되니까, 모바일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클럭을 그만큼 올릴 필요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흐르는 물처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다 이해하실 필요 없고, 전체 내용을 파이프라인을 얕게 파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클럭을 4GHz, 5GHz 이렇게 올릴 생각이 없으면 파이프라인을 얕게 파고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파는데 드는 비용으로 이제 다른 걸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비용을 절감을 하거나. 근데 이제 클럭을 높이려면 파이프라인을 아무래도 좀 더 깊게 파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클럭을 올리기가 쉬워져서. 근데 그 파이프라인을 깊게 파면 그 파이프라인을 파는 것 자체가 비용이고, 일단 그 비용이라는 건 트랜지스터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파이프라인을 파는 것 자체가 비용이고,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팠을 때 손해를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 손해보는 것들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에도 또 비용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맥이랑 같이 쓰기 위해서 밑작업이 들어가면서 이제 아이폰 정도의 전력 소모에서 보이는 성능 향상은 크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요 칩이 맥에 들어갔을 때 뭐 지금 A12Z인가요? 그 DTK가? 그러니까 DTK A12Z랑 비교했을 때 DTK랑 그리고 출시될 맥이랑은 또 성능 갭이 엄청 클 거다. 그러니까 아이폰 정도 저전력에서 이제 의 성능 차이보다 이 칩이 낼 수 있는 최대 성능을 비교했을 때는 성능 차이가 제 생각에는 훨씬 크게 벌어졌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어진 정보로 예측했을 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프로 비디오 인코드 디코드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애플에서 밀고 있는 프로레즈 그런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프로 비디오 뭐 이게 그러니까 고해상도 비디오 인코드 디코드를 할 수 있는 전용 그 회로가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현실적인 추측일 것 같고, 그냥 프로라고 했는데 그냥 고해상도 비디오를 말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약간 행복회로를 돌려보면 지난번에 나왔던 맥 프로의 애프터버너 카드와 유사한 그런 회로가 그냥 칩에 박혀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요. A1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로 맥북 프로 같은 데도 들어가야 되는 칩이니까 요 기반의 그거니까 여기서 만약에 프로 비디오 인코드 디코드가 그런 프로레즈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라면 그것도 굉장히 큰 뉴스가 될 것 같고요. 뭐 지금은 아무도 여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지만 그리고 아마도 그 가능성보다는 고해상도 비디오를 그냥 인코드 디코드 할 수 있는 걸 프로 비디오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그런 또 그런 부가 기능이 있으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일단 되게 길어졌고요. 뭐 이런 어려운 거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챕터 잘 나눠놓을 테니까. 뭐 컬러 스케일 보는 분들이라면 그런 거 원할 거예요. 네, 컬러 스케일 하시는 분들은 LCD를 올레드를 보러 오셨지, 뭐, 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3080도 좋아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일단은 아이패드는 뭐 10월 달에 나온대요. 뭐, 그래서 아직 예판에 들어가진 않았고, 그래서 10월 달에 아마, 모르겠어요. 왜 얘만 이렇게 늦게 나온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